어르신들의 젊음을 돌려드립니다. 낭만과 추억의 그 시절 추억의 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지역의 뉴송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럽 출장에서 돌아온 권선택 대전시장이 어제 시 확대 관부 회의를 열었다면서요? 네, 사실 그저께 왔어야 되는데요. 그 현지 기상이 악화돼서 도착이 하루 늦어졌다고 합니다. 어제 오자마자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또 기자들 만나서 이제 귀국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장에서 가장 큰 성과는 우리도 트램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체득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대전이 트램을 시도하기 때문에 걱정은 앞서지만은 유럽 3개 도시의 트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체를 파악했다 하면서 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대중교통을 재편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권선택 시장의 이런 말의 중심에는 이 트램 중심의 대중교통 재편을 좀 예고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트램 건설을 계기로 해서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이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요. 이 시내버스를 우선 한 80대 정도를 정차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혼잡 노선에 대한 배차 간격을 지금 12분에서 9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타슈를 한 4,000대로 좀 확충을 해서 이런 어떤 이 신호체계나 환승체계를 좀 정비하는 것이 큰 틀에서 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원도심하고 유성권, 또 둔산권, 남부권 한 4개의 거점 지역에다가 환승존을 만들어서 도시철도하고 버스를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이제 이 대전과 인접한 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광역 BRT 버스라든지 이 시내버스와의 어떤 도시철도의 환승도 좀 구축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트램의 경우는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 정신이 우선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권 시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트램이나 이 BRT 버스와 같은 것은 이 노면 이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려면은 결국은 이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가 중심이 된 이 교통 문화가 지금 이 정착이 돼야 된다 이런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 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이 융복합의 이해와 홍보 또 정책의 일관성 이 3가지가 필요하다 하면서 어떤 시민과 전문가 등의 어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 정책 결정권자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해외 그 성공 사례들 보니까요. 네. 참 보기는 좋던데 문득 드는 생각이 시민들과의 합의라든지 일정 부분 시민들께서도 어떤 부분은 불편을 감수하고 또 대신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득이 되는 이런 설득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언론에서 우려스럽게 보는 것은 권선택 시장이 이번에 유럽을 갔다 오면서 이 트램을 성공한 도시들의 규모가 좀 작습니다. 예. 그래서 한 30만 정도 도시 되다 보니까 대전은 이제 150만 도시거든요. 예. 이런 규모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데 하지만 지금 우리 MC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는 어떤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이언스 컴플렉스입니다. 사이언스 컴플렉스와 관련해서 경실련 등이 해당 부처와 관계자를 고발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엑스포 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에 따른 이 시민 고발단을 공개 모집해서 미래부 장관과 대전시장 등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경실련은 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국비 지원에 대한 능력이나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500억 원 지원을 약속했다. 이것은 분명한 대시민 사기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전시와 이 마케팅 공사가 엑스포 과학공원 활성화 사업의 전제 조건인 국비 500억 원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신세계 측과 실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을 대기업에 특혜 임대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는 8일까지 시민 고발단 50명을 모집해서 법률 검토를 한 뒤에 미래부 장관 또 대전시장 그리고 당시 담당 국장 이런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엑스포과학국은 이 무상양여 이 조건 위반에 대한 이제 법률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된 엑스포과학국은 이 재창조 사업이 추진되도록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권선택 대전시장은 미래부가 한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래부 측에서는 특구재단이 골프장 등 그 복지센터 자산을 담보로 해서 한 300억 정도는 확보를 했는데 나머지 180억 정도는 대전시가 신세계로부터 받는 것을 투자하자 이렇게 좀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전시는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 협약서 공개된 협약서를 보니까 맨 아래 그 대전 쪽에서는 당시 염홍철 대전시장과 네, 그렇죠. 마케팅 공사 사장이었던 최훈 사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현 시장과 전임 시장 간에 또 보이자 미묘한 관계가 지금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또 시민단체에서 대전시 의회에 대해서 우려의 성명을 내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성명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대전시 의회가 이 시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이 시의회 앞에 내건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라는 구호가 헛구호로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달 25일 날 선출한 윤리위원장이 있는데요. 이 윤리위원장에 선출되신 분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학 강의를 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이탈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윤리위원회 회부돼야 할 의원이 윤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건 대전시 의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 부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선 불법 건축으로 인해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유성의 한 교회 부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 청원을 좀 통과시켰는데요. 사실 이 민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차례 용도 변경 민원이 이제 법령에 따라서 거절됐는데 이거를 이 대전시 의회에서 청원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은 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가 청원 제도를 통해서 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것이 건축법 위반으로 만약에 강제 이행금을 내는 비슷한 어떤 청원이 온다면은 시의회에서 앞으로 안 통과시켜줄 명분이 없지 않느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엊그제 내린 비의 가치를 2,500억 원 정도나 된다라고 밝혔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지난 31일 날 봄비가 내렸는데요. 전국 평균 강수량이 한 4.5mm가 되는데 이 봄비의 가치를 계산해봤더니만 2,500억 정도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계산을 보면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 평균 미세먼지 이 농도가 68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로 감소하기 위해서는 한 2,300억 정도의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다고 보고 또 전국적으로 한 24만 가구가 가뭄 피해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한 70억 정도의 지금 효과가 나왔다고 지금 계산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한 32억 원 그리고 산불 예방 효과에 한 3억 정도가 평가된다 이렇게 계산을 내놨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좋습니다. 엊그제 봄비가 내렸었죠. 3월 31일 날 봄비. 이 가치가 한 2,500억 된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차관이죠. 국가인사혁신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이분이 인사통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김진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가 4월에 과학기술자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만희 대전터미널시티 회장이 아너소사이어티 1억 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아너소사이어티에 38호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문건 파문으로 주목을 받았던 조웅천 검사 출신의 변호사죠. 조웅천 씨가 최근에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해물 관련 식당이라고 하는데요. 홍대 입구역 근처라고 합니다. 이분 말씀이 재밌어요. 부인도 변호사 개업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성대로 변호사가 되기보다는 을이 돼서 일한 만큼 이 성과가 나오는 정직한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을을 자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플러스 마치겠습니다.